The number one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 12시 정보 데이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시 정보 데이터 홍승섭입니다. 정보 데이터는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 하시는 정보나 지역사회 화제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증권시장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LPL 증권사 공인 상담가이신 오병환 씨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시애틀 다운타운은 난리군요. 슈퍼볼 챔피언십 해갖고요. 네, 그렇죠. 네, 이렇게 날씨도 추운데 저렇게들 많이 나와갖고 이렇게 환영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좋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내려오는데 네. 다운타운 시야를 지나가는 데가 아주 굉장히 그렇죠. 차량이 막히더라고요. 네. 근데 저게 무슨 탱크 같은 데다가 선수들을 태워갖고 내려오는 게 좀 그러네요. 이 선수별 하나씩 오픈카에다 탁 해갖고 마칭 밴드도 나오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보통 그 시페어 같은 데서는 그런 것을 많이 보기 때문에 말입니다. 아마 또 어찌 보면 좀 스트롱한 것을 보이기 위해서 네. 예, 그런 또 선택을 했는지도 모르죠. 글쎄요. 이게 미주 최고의 최강자인데. 네, 그렇죠. 네, 너무 좀 소홀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한국 같으면 저렇게 안 할 텐데요.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증권시장도 추워지면 안 되겠는데요. 2014년 증권시장 현황이 어떤지 좀 봐주세요. 예, 춥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주식시장도 역시 굉장히 추워졌습니다. 추워졌어요?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30% 이상 네. 아주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는데 역시 아직까지는 전반적으로 올해 예상치는 결국 상승을 기대를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네. 지난 한 달 동안은 상당히 예상보다 아주 큰 폭의 그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예, 한번 3대 지수를 일단 한번 네. 비교를 해보죠. 네, 말씀하세요. 하고 그 배경도 한번 잠깐 설명드리고요. 먼저 30대 대기업 초우량주 위주의 다우 지수를 보면 작년 말에 16,576으로 마감했는데 네. 어제 보니까 한 15,400 정도로 되니까 퍼센트로는 한 달 사이에 7%가 넘게 하락세를 보였어요. 네, 많이 굉장히 큰 떨어졌네요. 폭이죠. 네. 예,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아무래도 기술주 위주의 주식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작년 말에 4,176에서 어제 보니까 약 4,000포인트를 안팎으로 네.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보니까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 4% 정도가 하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500대 대기업들의 지수인 SP500 지수는 네. 작년 말에 1848에서 어제 보니까 한 1750 정도로 하락을 해서 역시 5.3% 정도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3대 지수 모두 하락세를 보였고요. 한 달 사이에 5% 이상 정도를 떨어졌다면 지난 2008년도 이후 가장 큰 폭의 그렇죠. 하락세라고 그러니까 네. 상당히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고 반면에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보는 국채, 네. 10년 만기 국채는 작년 한때는 10년짜리 수익률이 3%가 넘어가지고 앞으로 연말까지는 약 한 3.5% 정도까지도 수익률이 올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반면에 이제 많은 분들이 주식시장이 하락하면서 채권으로 몰리면서 가격이 그만큼 올라서 네. 수익률이 오히려 3.03%에서 어제 마감한 걸 보니까 2.647%로 상당히 낮아졌죠. 그만큼 채권 가격이 많이 올라갔다는 건데 이런 주식 시장의 하락과 채권 가격의 상승의 상승의 보면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한 30% 이상의 큰 폭의 상승에 따른 이제 경계 매물, 네. 그다음에 이제 텍스 보고를 하는 데 있어서 작년 말에 만약 판매를 하는 경우에 그에 대한 캐피털 게인 텍스를 내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죠. 그 이후에 이제 1월 달에 들어오면서 이제 당장 텍스에 대한 부담감이 없기 때문에 네. 매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조성됐고 그다음에 경계 매물도 많이 나오고 또 무엇보다 그동안 경제 성장이라든지 경제 지수가 모든 것이 상당히 호조된 듯 했지만은 지난달에 걸쳐서 지난달 말에도 연준위에서는
국채 그 구입량을 또 줄였죠. 네. 테이퍼링이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그리고 지난 뭐 그것으로 끝나지를 않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축소를 할 것이라고 그렇게 공식적인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그 축소가 이제 영향을 미친 거군요. 그렇죠. 네. 그에 따라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달러화가 시중에 풀어나오는 액수가 적어진다는 것은 바로 달러화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달러화가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은 그동안 그 외국에 많이 투자됐던 자금이 다시 미국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아르헨티나라든지 뭐 터키라든지 약간 개발도상국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흥 개발 국가라고도 이야기하는 예. 그런 국가들의 통화 가치가 급락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그에 따라서 이머징 마켓이라는 그런 그쪽에 그 주가가 상당히 큰 폭에 하락했고요. 네. 그다음에 최근에는 또 중국의 매니팩처링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예전 같지가 않겠죠. 아무래도 상당히 큰 폭에 그동안 상승을 했으니까 그에 따라서 중국 경제도 이제 흔들려가면서 전체적인 영향에 따라서 아마 지난 한 달 동안에 역시 미국의 주시장도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뭐 한동안 잘 나가다가 이제 증권 시장도 지금 이제 많이 하락한 추세인데 역시 이제 양적 연준의 연방준비제도은행의 양적 완화 축소가 좀 영향을 미친 것만은 확실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증권에 몰리던 게 좀 국채로 몰린다는 그런 얘기도 되겠네요. 예, 그렇죠. 좀 더 안전한 데로 네. 가는데. 근데 이제 1월 중에 발표된 4사분기, 작년 네. 4사분기 미국 기업들의 실적 보고를 보면 SP500 지수 대기업 기준으로 보면 예전보다도 오히려 더 많은 기업들, 그러니까 네. 거의 70%가 넘는 기업들의 실적이 네. 월가 예상치보다도 더 좋은 호조를 본 실적을 발표를 해서 네.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한쪽은 다 좋고 한쪽은 나쁜 것은 아니고 네. 여러 변수 중에서 이제 아무래도 그동안 제 생각에는 지속적으로 거의 한 18개월 동안에 걸쳐서 전체적으로 50% 이상 주식시장이 상승을 했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만큼 큰 폭의 상승을 해서 주가 자체를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P 레이쇼라는 게 있거든요. Price 네. over earning per 주가 한 주당 벌어들이는 수익을 주식가를 나눈 것인데 네. 작년 같은 경우는 평균이 한 16 정도 됐다면 작년 전체적으로 마켓이 클로징한 이후에 보니까 18 정도가 돼가지고 P 레이쇼가 높을수록 그만큼 같은 조건이라면 주가가 높아진 것이기 때문에 네. 그에 대한 이제 반동으로 약간 하락세를 보이는 거죠. 그렇군요.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역시 증권시장 좀 마음에 안 놓이면 여러 가지 이제 투자 방법을 다시 한번 고려해 볼 수는 있겠는데 낮은 이 금리 시장에서 네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투자 방법 같은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뭘 좀 권유하고 싶으신지요? 예, 지난번 미팅에서도 제가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고 실질적으로 많은 저의 고객이라든지 또는 관심 있는 분들의 전화 주시는 분들의 하나 같은 퀘션이 요즘 같이 투자하기가 참 어려운 적이 참 없다고 그래요. 그죠. 주식시장은 이미 많이 올라간 것 같고 채권은 앞으로 전체적으로 앞으로는 기준금리도 언젠가는 이제 오를 것이고 전체적인 시중 금리도 오르는 마당이라면 네. 단기적으로는 지금 채권 가격이 오른다고 하지만은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 참 투자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은행에다가 갖다가 모셔놓으면 한마디로 모셔놓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의 그렇죠. 이자가 없다고 할 정도로 그냥 집어넣을 때 돈 그대로죠. 예, 그대로이고 네. 나온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네. 또 세금도 보고를 해야 한다면 그렇죠. 거의 없는 상황에서 어떤 좋은 방법이 없느냐고 많은 전화가 오기도 하는데요. 네. 여러 금융 상품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한테 다 적합한 그러한 그 금융상품이 이거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는데 네. 제가 이제 두 가지 정도 이제 필요에 따라서 제가 리커멘드 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우리가 말하는 잘 알고 있는 그 CD. 예, 네. CD라고 많이 하죠. 그 은행에서 네, 맞습니다. 뭐 1년짜리 CD, 뭐 5년짜리 CD 등등 했는데 보통 우리가 은행에서 말하는 CD는 fixed interest죠. 네. 예를 들어서 뭐 2년짜리면 뭐 1.5%를 드립니다. 뭐 5년짜리는 뭐 2%를 드린다든지 일정하게 딱 변동이 없이 픽스로 딱 그 이자가 고정돼 있는 반면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그 보통 말하는 그 structured product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네. 이런 금융 그 회사에서 그 상품을 만드는 거예요. 자체에서. 이것은 뭐냐면 같은 CD이기 때문에 프린시플은 개런티가 되는 거죠. 투자하는 그 금액에 대한 그 손해는 보지는 않아요. 예. 원금은 절대로 손해 안 보는 원금은 거예요. 보장이 되고 실질적으로 FDIC의 그 보험으로 이게 그 개런티가 되기 때문에 네. 마찬가지로 25만 불까지는 이게 개런티가 되죠. 예. 마찬가지로. 그런데 다만 이제 수익률에 있어서 아까 그 픽스는 뭐 1%면 1%, 2%, 2% 처음에 투자할 때부터 미리 알고 들어가는 거지만은 이러한 그 스트럭처 그 CD 같은 경우에는 1%도 될 수도 있고 5%도 될 수도 있고 8%도 될 수 있고 뭐 네.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다른데 그 연관되는 이제 그 방법이 예를 들어서 S&P 500 지수의 그 지수가 현재보다 예를 들어서 5년 후에 만약에 더 올라간 경우에는 올라간 부분에 뭐 40%, 50%를 준다. 네. 그래서 4년 후에 지금보다 우리가 매년마다 한 10% 정도로 올라갔다가 한 40% 오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40%를 다 드리는 건 아니고 40%에 뭐 한 50%를 한 20% 정도, 네. 한 4년 정도에 한 20% 정도 되면 한 5% 정도 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 마켓에 있어서 CD에 있어서의 그 수익률보다는 아주 큰 것을 기대를 할 수가 있는데 반면에 주식시장이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도 오히려 더 하락을 했을 경우에는 네. 지금 예를 들어서 4년짜리든 5년 쪽으로 고정하는 경우는 뭐 2%든 뭐 몇 퍼센트를 1년에 그게 보장되지만은 만약에 떨어지는 경우에는 원금은 보장되지만은 그 이자는 전혀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하나의 선택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일부는 뭐 고정된 그러한 그 투자도 할 수 있겠지만은 약간은 좀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하나의 그 시드로서 그러니까 투자 원금은 보장되면서 좀 더 높은 수익을 원하는 그런 보수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이 한번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러네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롱텀 케어라는 그 여러 그런 그 금융 상품이 이제 점차적으로 많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사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요양보험에 대한 그 수요가 많아지는데 네. 최근에 나온 걸 보니까 링컨 그 파이낸스에서 나온 것 보니까 10만 불 정도를 얘가 만약에 롱텀 케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약 구입하는 경우에 60세 기준으로 만약에 내가 몸이 아파가지고 누워 있는 경우에 그에 대한 그 보상이 약 한 3, 4만 불 정도까지도 그 보험에 의해서 지급될 수가 있고 네. 어떤 경우에는 뭐 그 보험을 따로 사용하지 않고 사망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사망 보험으로 따로 10만 불 투자지만 한 15만 불 정도 네. 나가는. 그리고 또 한 4, 5년 정도 지나가서 만약에 나 같은 경우에는 그때 여러 가지 그 시장 변동에 의해서 나는 롱텀 케어가 더 이상 필요가 없다 하는 경우에는 원금이 그대로 또 나가는 원금이 보장돼 가지고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그런 상품도 있어요. 그래서 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런 그 롱텀 케어가 필요한 분들은 예를 들어서 자산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이 필요해요. 네. 미국에 뭐 우리가 항상 뭐 불평하는 것도 제가 들어왔습니다만은 미국에서는 차라리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방법이 있는데 어중간하게 있는 서민들은 있는 재산 다 까먹고 돌아가신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아예 가난하든가 아예 예. 부자든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데. 예, 그러면 완전 네. 가난할 수도 없고 그렇죠. 또 완전 더 부자일 수도 없는 그 네. 중간 정도 되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한국 분들이죠. 만약 아픈 경우에는 부부가 있을 경우 예를 들어서 보통 한 100만 불, 200만 불 정도 자산이 있는 분들도 실질적으로 한 분이 만약 아픈 경우에는 1년에
1년에 뭐 나가는 금액이 뭐 6만 불에서 8만 불 정도 네. 나가게 된다면 5년 내지 한 10년 정도 장기적으로 만약 입원하고 요양보험 같은 게 필요한 경우에는 거의 뭐 한 7, 80만 불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생존한 그 배우자는 아무 자산이 남지가 않게 되는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그 자산이 있는 분들은 이러한 그 롱텀 케어가 꼭 필요해요. 그런데 자산이 뭐 특별히 그렇게 많지 않은 분들은 실질적으로 롱텀 케어는 그 메디케이드라는 그런 그 정부 제공하는 그런 그 롱텀 케어 그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것에 의해서 해당되는 분들이 거의 60% 미국의 전역의 그 롱텀 케어의 60% 이상이 대부분 그런 그 혜택을 받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그래서 꼭 필요한 분들에게만 필요하다는 거죠. 네. 저희 낮은 금리 시장에서 정말 생각해 볼 수 있는 투자 방법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하고 계실 텐데요. 뭐 이런 역시 뭐 은퇴 자금 마련 차원에서 이 IRA 이것도 이제 고전적으로 많이 강조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요. 연초되면 제가 뭐 항상 제가 거듭되는 말씀을 제가 항상 소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항상 제가 놀라운 것은 또 전화가 오고 같이 IRA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면 IRA에 대해서 너무 또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군요. 그 말은 많이 들어보셨어요.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 내가 IRA에 내가 컨트리뷰션 그러니까 내가 투자를 하면 내 원금은 보장되는 거죠. 네. 그렇게 또 질문하시는 것은 IRA 그 자체에 대한 이해가 지금 부족하신 분이거든요. 예. 근데 IRA 그 자체는 하나의 프로그램이지 인베스먼트에 대한 어떤 형태는 아니에요. 이게 하나의 인디비듀얼 리타이먼트 어카운트인데 매년마다 그리고 여기다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 가장 우리들이 많이 하는 그 트래디셔널 IRA하고 라스 IRA 같은 경우에는 50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50세 미만인 분들이 어닝 인컴이 있는 경우에 1년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5,500불까지. 5,500. 2013년도. 네. 그러니까 이제 4월 15일까지 그 세금 보고를 하기 때문에 세금 보고 하시기 전까지 작년 2013년 컨트리뷰션을 해가지고 투자를 하면 그만큼 또 세금 연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금을 적게 내기 때문에 많은 분들한테 제가 소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라스 IRA는 지금 당장 세금에 대한 혜택은 없습니다만 다음에 찾을 적에 캐피털 게인 투자한 금액보다 더 높은 그 수익을 내 가지고 찾을 경우에는 연기가 되는 게 아니고 완전히 면제가 되기 때문에 라스 IRA 같은 경우에는 젊은 분들 그다음에 현재 세금 이율이 낮은 분들한테는 라스 IRA가 어느 때보다도 좋은 또 은퇴 자금이라도. 라스 IRA는 이제 여기서 소득 부분이 소득이니까 이거를 또 세금을 공제한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미리. 미리 공제하는 거죠? 그렇진 않아요. 네, 아니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라스 IRA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그 세금 혜택을 받을 수가 없고요. 다음에 내가 지금 5,000불 투자를 했는데 10년 후에 내 60세 이후 돼 가지고 5,000불 투자한 것이 5만 불이 됐다. 나중에는 이제 세금 낼 필요 없는 거죠. 45,000불이 그 캐피털 게인이 되는데 트래디셔널 IRA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다 세금을 내야 하지만은 라스 IRA는 45,000불이 올라갔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세금 면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아주 라스 IRA가 큰 혜택을 받을 수가 있죠. 그렇군요. 네. 그밖에 이제 뭐 401k라든지 SEP IRA 같은 경우는 특별히 전문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 닥터 오피스에서 그 부부가 같이 일하시는 분들, 뭐 변호사라든지 그런 분들은 연간 5만 1,000불까지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본인의 수입이 뭐 15만, 20만 불 되는 경우에 세금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5만 1,000불 정도를 뚝 떼가지고 본인의 은퇴 자금으로 투자를 한다면 엄청난 혜택이죠. 그러네요. 그 밖에 이제 401k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제일 처음에 들어가서 이제 직원에 대한 베니핏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꼭 끼어 있는 거죠.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401k라는 게 꼭 있어요. 이제 그에 대해서 많이 설명하는데 사실은 처음 들어가면 잘 이해도 못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401k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기업에서 그런 은퇴 자금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직원들이 그 회사에 일하고 있는 동안에
스스로의 은퇴 자금을 자기 봉급에서 일정 금액을 매달마다 이렇게 컨트리뷰션 해가지고 그 오너도 떼어주죠. 그러니까 직원도 내지만 오너도 좀 내주는 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매칭이라고 하는데요. 네. 3% 5%도 매칭을 해주기 때문에 그 401k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그런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은 뭐 다른 무슨 그 투자보다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그 투자죠. 그렇군요. 네. 뭐 거기에 또 뭐 MyRA라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것은 이제 최근에 그 오바마 정권에서 새로 나오는 그 은퇴 자금으로서 지금 의회에서 그 논의 중인 것을 알고 있어요. 아까 제가 네. 말씀드린 대로 IRA라도 넣으면 내 원금이 보증되지요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찾는 그런 그 은퇴 자금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아직은 네. 통과가 되지는 않았고요. 아직은. 예, 만약 여기다 투자하는 경우에는 뭐 국채에다가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예. 안전하다는 그런 그 이점이 있는데. 예, 아직은 뭐 통과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심플 IRA라는 것도 있고 그것도 이제 많아요. 그 네. 하나의 네.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이것 중에서 이제 인플로이어들을 통해서 인플로이들한테 제공되는 하나의 그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심플 어카운트는 다른 어카운트와 달리 2013년도 그 텍스 보고를 하는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작년 10월 1일 이전까지 어카운트를 오픈했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새로 오픈하기는 늦었죠, 너무. 네. 그렇지만은 이미 그 어카운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역시 4월 15일까지 세금 보고를 그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 소개도 중요하지만은 제가 최근에 그 읽은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The Power of Habit이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거기에 네. 보면 모든 그 우리 인생에 가는 것은 뭐 여러 가지 그 노력은 다 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 어떤 그 헤빗, 습관을 들인다고 그래요. 그 중에서도 이제 경제적인 성장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투자의 습관을 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네. 저도 이제 이쪽 분야에 있다 보면 관심 있게 이렇게 보는 그런 투자자들 이렇게 보면 항상 돈이 생길 때마다 정기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네. 분들은 이제 돈이 생기는 경우에는 더 좋은 뭐 차를 업그레이드 한다든지 그런 이제 소비 성향으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한 푼이라도 생기면 옛날에 그 한국에서 우리도 저축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정기적 금융이 뭐 그런 식으로 네. 미국에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정기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그 시스템을 많이 이용을 하는 분들이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그 내용을 봤을 적에 역시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네. 우리들이 그런 그 투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런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본인의 그 투자 성공을 위해서 노력한다면 네. 성공을 그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할 수가 네. 있죠. 네, 오늘 주권 시장 정보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요. 투자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요. LPL 증권사의 오병환 씨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오병환 씨는 CFP 공인 상담가이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제 문의가 있으면 무료 상담도 가능한 거죠? 네, 그럼요. 전화번호 하나 안내해 주시죠. 206-353-0363입니다. 네, 206-353-0363, 206-353-0363 전화 언제든지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The #1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